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긴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 격변의 시대를 통과하다. 나는 X세대다. 1968년생. 올해 나이로 57. 어린 시절 우리 집에는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다. 채널은 겨우 둘. KBS와 MBC. 저녁 6시가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뉴스를 봤다.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고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그저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1980년 5월 나는 중학생이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신문에는 폭도들이 난동을 부렸다고 나왔고 텔레비전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학교에 가고 집에 오고 다시 학교에 가는 일상이 반복됐다. 진실은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됐다. 1987년 나는 대학 신입생이었다. 거리에는 최루탄 가스가 가득했고 학생들은 민주화를 외쳤다. 나도 시위에 참여했다. 두려웠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전경들의 방패에 밀리고 최루탄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계속 소리쳤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 함성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시절이었다. 1990년 군대에 갔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이등병 시절 나는 매일 맞았다. 집합이라는 이름으로, 기합이라는 명목으로 구타는 일상이었다. 고참들은 우리를 개취급했다. 엎드려 뻗쳐.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바닥에 엎드려야 했다. 이유 같은 건 없었다. 그저 고참이 기분이 나빠서 혹은 심심해서. 밤마다 내무반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어느 날 밤 옆 침대의 동기가 속삭였다. 형,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어떻게든 버텼다. 그게 군대였다. 이유 없는 폭력을 견디고 부조리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 그리고 그게 사회생활의 예행 연습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 제대하고 돌아온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PC 통신이 생겼고 이메일이라는 걸 처음 접했다.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손에 땀을 쥐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따고 엑셀을 배웠다.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다. 갓 입사한 회사 선배들이 하루아침에 짐을 싸나갔다. 30년 근속한 부장님도 과장님도 대리님도 모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났다. 거리에는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돌았고 노숙자가 늘어났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다. 회사도 국가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앞만 보고 달려온 20년. IMF 이후 나는 미친 듯이 일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주말도 없었다. 야근은 당연했고 회식은 의무였다. 상사의 부름이 있으면 새벽에도 달려갔다. 네, 알겠습니다. 이 5글자가 내 사전의 전부였다. 결혼도 했다. 맞선으로 만난 아내와. 사랑보다는 조건이 맞았다. 나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그녀는 착실한 여자였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나는 병원에 없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거든. 아내는 혼자 진통을 견뎠다. 전화로 아들이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회의실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방 출장 중이었다. 셋째 생일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셋째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내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로 가득했다. 분기 실적, 프로젝트 마감일, 임원 보고,
팀 평가. 가족은 그저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였을 뿐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회사는 나를 키웠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그러나 부장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 경기 불황으로 승진 인원이 줄었고 내 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매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내년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남자. 그게 나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40살이 된 게 어제 같은데 어느새 55이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빠르게 흘렀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 되돌아보면 나는 정말 성실했다. 지각한 적도 없고 병가를 낸 적도 거의 없었다. 상사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고 후배들에게는 엄하지만 공정했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회사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가? 아니었다. 회사는 그저 회사였을 뿐이다. 몇 년 전부터 조짐이 보였다. 젊은 직원들이 들어왔다. 대학 갓 졸업한 애송이들. 그들은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방식으로 일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렸다. 나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툴을 활용한 애자일 프로세스.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들은 내가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나도 느낄 수 있었다. 회의 때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속뜻은 명확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아직 정년까지 5년이 남았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회사에서의 내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3. 허탈감이라는 이름의 무게. 50대 중반이 된 지금 나는 멈춰섰다. 아니, 멈춰졌다고 해야 할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됐고 젊은 팀장의 밑에서 단순 업무만 맡게 됐다. 20년 전 내가 신입사원에게 시켰던 바로 그 일들을 지난주에는 복사기 앞에 서 있었다.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복사하면서 눈물이 났다. 이게 내 인생이었나? 집에 가도 마찬가지다. 아내와의 대화는 끊긴 지 오래다.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되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서로 말이 없다. 아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나는 텔레비전만 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할 말이 없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모른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큰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둘째는 결혼해서 분가했다. 막내는 아직 집에 있지만 나를 피한다.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하면 약속이 있다고 한다.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안다. 그저 나와 함께 있기 싫을 뿐이다. 나도 이해한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돈을 벌어오는 ATM이었으니까. 친구들도 멀어졌다. 대학 동기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회사 동료들과는 퇴근 후 만날 여유가 없었다. 군대 동기,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다. 결국 나는 혼자다. 철저히 완벽하게 혼자. 지난달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뇨 전 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의사는 말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그동안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 허리 통증, 소화불량, 수면장애. 모두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는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본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문다. 나는 실패자인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은 없다. 그저 불안만 커질 뿐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공황장애 증상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병원에 갈 용기도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러나 남은 것은 무엇인가? 통장 잔고, 그리 많지 않다. 집, 아직 대출이 남았다. 자산, 주식은 반토막 났고, 펀드는 손실이다. 사회적 지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투명인간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30년 넘게 회사라는 조직에 몸담았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 회사 밖의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름표를 떼어내면 나는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최근 들어 자주 생각한다. 은퇴 후의 삶을. 정년까지 버티면 60세. 그때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자영업을 해야 할까? 치킨집? 카페? 편의점?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안다. 주변에서 퇴직 후 장사 시작했다가 망한 사람들을 봤다. 퇴직금 날리고 빚만 남은 사람들. 그렇다고 새로운 일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머리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졌다. 젊은이들처럼 밤을 새워 공부할 수도 없다. IT 기술? 아무것도 모른다. 마케팅? 들어본 적도 없다. 프리랜서? 내가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아무 기술도 재능도 없는 50대 남자를 누가 필요로 하겠는가? 어제는 아내와 다퉜다. 사소한 일이었다. 설거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아내도 나와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당신, 퇴직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나도 궁금하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도 묻고 싶다. 지난주 대학 동창회가 있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어떤 친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어떤 친구는 교수가 됐다. 모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했다. 나만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냥 회사원이야. 별일 없어. 겸손한 척했지만 실은 부끄러웠다. 남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비교하게 됐다. 나는 무엇을 이뤘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한 친구가 말했다. 다들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거야. 사실 나도 힘들어. 그는 사업은 성공했지만 건강을 잃었다고 했다. 암 투병 중이라고. 교수가 된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학계 정치에 지쳐서 매일 우울하다고. 결국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고 있었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실패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때가 아닐까.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출세하지도 못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살아남았다. IMF를 견뎠고 2008년 금융위기도 넘겼다. 코로나도 버텼다. 몸은 성하지 않지만 아직 일어설 수 있다. 마음은 지쳤지만 아직 생각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산책을 한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는다. 이런 게 세상에 있었구나.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보인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이런 걸 느끼며 사는 것도 삶 아닌가. 며칠 전 막내가 말했다. 아빠, 저번에 산책하는 거 봤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다. 아이들도 나를 보고 있었구나. 비록 서먹하지만 아직 관계를 회복할 시간은 남아있다. 아내와도 마찬가지다. 어제 저녁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어때? 짧은 대화였지만 시작이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다. 무턱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중고 서점을 하면 어떨까? 책을 좋아했으니까. 아니면 작은 카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른다. 온라인 강의도 듣기 시작했다.
디지털 마케팅, 창업 실무, 젊은이들 틈에서 필기하는 게 쑥스럽지만 배워야 한다. 이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다. 어렵지만 나름 재미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이.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다. 금연은 힘들지만 금주는 성공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다. 식단도 조절하고 있다.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조금씩 밝아진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늙은 얼굴이지만 예전보다는 생기가 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길을 먼저 지나간 사람들에게, 50대에 다시 시작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했나요? 무엇을 붙잡고 일어섰나요? 어디서 힘을 얻었나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실패자일까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 걸까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행복인가요? 이 나이에 행복을 찾는 게 가능한가요? 늦지 않았나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퇴직 후 자영업, 정말 해볼 만한 건가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혹시 자영업 말고 다른 길도 있나요? 프리랜서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나요? 아내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나요?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요?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좋아질까요? 운동은 어떤 걸 해야 하나요?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나요? 불면증은 어떻게 고치나요? 무엇보다 이 공허함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정체성을 잃은 기분입니다. 회사원이 아닌 나는 누구인가요? 아버지도 남편도 아닌 순수하게 나 자신은 누구인가요? 그걸 찾는 방법이 있나요?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두렵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저 생존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경험을 나눠주세요. 조언을 해주세요. 위로도 좋고 현실적인 해법도 좋습니다. 성공담도 듣고 싶고 실패담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나는 X세대입니다. 격변의 시대를 통과했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막막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50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